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는데 조 바이든 비공개 석상에서 인지도가 뚜렷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Behind closed doors, Biden shows signs of slipping. 슬리핑 한다는 거는 이렇게 슬립한다는 거예요. 이 인지력 문제가 많다는 건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2020년만 해도 이미 위험 신호였어요. 여러 가지로 헛소리 막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했어요. 인지력이 워낙 저하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모로 여전히 트럼프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당선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과연 장난질이라고 할게요. 그게 이제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죠. 그게 제일 걱정되는 대목이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민주당 지지 진영에서 막 보수 진영, 특히 한국어 사용하는 그런 그 유튜브 채널에 막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의 채널도 이렇게 타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회 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제 채널을 이렇게 많이 원영석의 진실정치 채널을 좀 민주당 진영에서 이렇게 좀 한국에서 저기 한국어 하시는 그런 민주당 진영 지지자들이 이렇게 제 채널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라기보단 바이든 바들이죠. 바이든 바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뭐 소속된 공화당원도 아니고,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무소속인데 그 전에 저기 오바마도 지지를 했었다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2008, 2012 오바마나 존 맥케인이나 50보 100보였죠. 뭐 2012년 밋 romney도 마찬가지고. 자, 바이든이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한 비공개 석상에서 뚜렷한 인지력 저하 징후를 보였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예요. 그래서 바이든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공화당과 민주당 인사, 행정부 당국자 이렇게 45명 이상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진행한 인터뷰를 근거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난 1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 통과를 설득하기 위해서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 이렇게 의회 요인들과 만났을 때 너무 희미하게 이야기하는 통에 알아듣기 어려웠다는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또 바이든은 핵심 내용을 적은 노트에 의존해서 대화를 이어갔고 중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을 멈췄고 가끔 듣고 있는지 의문일 정도로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얼마 전에 로버트 허 특검이 이제 바이든 기밀 유출 그 조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인지력 문제, 기억력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특검 보고서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녹음기를 틀었거든요. 그 녹음기를 공개해라고 했는데 그걸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어쨌든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이 들어오면 참모에게 답변을 맡긴 적도 있었대요. 지난 그 1월 미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바이든은 당시 회의실에서 여야 의원 20여 명과 인사할 때 너무 천천히 움직이는 바람에 회의 개시가 약 10분 지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2월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이크 존슨 의장과 1대1로 회동했을 때 바이든은 자신이 추진한 에너지 관련 정책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또 작년 5월 바이든이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문제를 협상할 때도 태도와 세부 사항에 대한 파악 정도가 하루하루 매일 달랐다고 협상 당사자였던 케빈 머카티 전 하원 의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6월 27일 이제 CNN 토론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상대 후보 마이크를 끄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얘기할 때 트럼프가 이제 끼어들지 못하게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해가 될 것 같아요. 바이든한테 타격이 될 것 같고 정말 저는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이제 이길 거라고 보는데 뭐 지금 뭐 유죄를 했던 말했던 거랑 상관없이 근데 저는 이제 유죄 판결 받은 걸 보면서 이거 딥스테이트 진영이 이거 보통이 아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리고 2020년 선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고 저는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채널, 제 럼블 채널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그때 그랬다면은 눈 뜨고 당했는데 이번이라고 안 당하겠냐. 물론 선거법이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습니다. 이런 그 경합주들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요 세 개 주예요. 요 세 개 주 플러스 그다음에 뭐 네바다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위스콘신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위스콘신도 간신히
그 이겼죠. 바이든이 2020년에 위스콘신, 미시건. 근데 제일 세 개 주 꼽으라 그러면은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요 세 개 주에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제 오하이오, 플로리다, 조지아 이렇게 세 개가 중요했거든요. 오하이오, 플로리다, 펜실베이니아 그 요 세 개 주 중에서 두 개 주 이긴 후보가 거의 다 이겼어요. 전승행진이었습니다. 1950년 이후부터 전승행진이었는데 지난 2020년에는 그 관례가 깨졌죠. 트럼프가 참고로 오하이오하고 플로리다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펜실베이니아에서 자, 월스트리트저널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이미 논의가 끝난 부분을 다시 거론한 데 대해서 메카시 당시의장이 그건 지난번 만났을 때 논의했고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서 바이든이 놀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케빈 머카르티 전 의장이 말할 정도면 이건 다 팩트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CNN 그 토론 때 승부가 끝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 토론 보고서 아마 그 6월 유죄 판결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잊을 거고 뭐 어쨌든 뉴욕이 다 유죄 찍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바보 유권자들이 많거든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바보 유권자들이 이제 걱정되는 대목이고 뭐 이번에 바이든이 이민 정책 강화하겠다. 불체자들 이제 막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 그걸 누가 믿어요. 근데 바보 유권자들 이렇게 정치 잘 모르는 지식 없는 그런 유권자들은 이제 속는 거죠. 지금 전 세계 한국 한인 언론 대다수 통틀어서 아마 제 방송 빼고는 극히 드물 겁니다. 그 반대 이 내러티브 메인스트림 내러티브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원용석 원용석 유튜브 퀴즈들이 많이 나왔다. 근데 그 원용석 퀴즈라고 그러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많다고. 그 중에 근데 이제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예. 저보고 요새 그런 원용석 퀴즈도 많아졌다. 그런 얘기들 누가 여러분한테 좀 들었어요. 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제 퀴즈라서 좋은 현상이 아니라 무조건 뉴욕타임, 와포, CNN 그 내러티브 따르는 언론만 보면 안 되잖아요. 반대쪽에서 어떤 얘기 하는지 또 직접 들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취재도 해보고 그런 언론이 드물죠. 여기 한국 한인 언론 그쪽 세계에서는. 그래서 메카시 전 의장은 또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가 부통령이었을 때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인데 그가 부통령이었을 때도 만났는데 그는 그 당시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부통령 때보다 인지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난달 유대계 미국인 관련 행사가 백악관에서 열렸을 때 바이든은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이 게스트 중 포함됐다고 잘못 말했다가 정정했고 또 그 하루 전에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선거 유세 때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 자신이 부통령이었다고 잘못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얼마 전 그 유세 때도 그 바이든이 잘못 얘기했죠. 자기가 부통령이었다고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완전히 이게 맛이 간 거예요. 맛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가 이겨요. 이변이 없는 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뭐 경합주에서도 계속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뭐 유죄 판결 직후 조금 이제 주춤하는 데도 나왔고 오히려 이렇게 오른 데도 나왔는데 물론 그 시기에 잠깐 흔들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6월 27일 토론 때 승부가 완전히 갈릴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예.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거는 장난질이에요, 저는. 진짜. 다른 거는 다 걱정 안 되는데 장난질이라고 보고 그리고 막 요새 유튜브 탄압 특히 이제 미국 정치 쪽을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한국이 딥스테이트 실험장인데 자꾸 이렇게 트럼프 쪽에 그러니까 안티 바이든 그런 유튜브 내용을 이렇게 막으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한국한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알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더더욱 그 다른 그 어떤 언어로 이렇게 뭐 안티 그 주류 언론 유튜브를 할 때 뭐 일본이든 뭐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까지 제재 안 하는데 한국 쪽을 유독 심하게 제재한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부통령 후보 이제 추리고 있는데요. JD 밴스 오하이오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그리고 덕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이렇게 3명으로 출연했다고 그런다. 여러분께서는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 중에 JD 밴스, 버검, 루비오. 네, 쉬운 건 아닌데 JD 밴스는 너무 초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초짜 안 돼요. 마르코 루비오는 그래도 이제 베테랑 정치인이고 버검도 이렇게 경력이 오래된 사람은 아닌데 이제 돈이 많죠. 그래서 정말 찍기 쉽지 않은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네바다 같은 경우는 계속 16년 연속 민주당 쪽이 이겼는데 트럼프한테 지금 넘어갈 위기라는 조사가 나오고 뭐 최근에 뭐 조지아주에서는 뭐 트럼프 유죄 판결 잘했다 뭐 절반 이렇게 나오는데 글쎄 모든 거는 이제 11월 대선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뭐 여론조사가 그동안에 여러 번 틀렸다는 건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아마 2020년 때는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고 다들 그렇게 뭐 박빙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결국에 바이든이 이겼고 2016년 때는 다 힐러리가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힐러리가 당선될 가능성이 뭐 93% 이상이다. 뉴욕타임스는 막 그렇게 보도했는데 결국에 트럼프가 이겼던 것처럼 진짜 붙어봐야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11월 이번 선거는요. 트럼프가 맨날 얘기했던 게 그들이 장난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표가 나오면은 그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최초 한인 연방 상원의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김 후보는 경쟁 후보들을 이렇게 다 물리치고 11월 연방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직을 거머쥐었습니다. 뭐 뉴저지주가 민주당이 더 우세한 주라서 최초 한인 연방 상원의원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앤디 김 이 친구랑 저희가 이제 술자리 몇 번 가졌는데 저녁 자리. 예.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더라고요. 예. 영어는 굉장히 잘합니다. 예. 굉장히 그 유세를 하면은 무슨 흑인 목사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연설 잘하더라고요. 자, 이제 대선이 150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6월 27일 대선 토론 기대가 됩니다.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